2025년 2월 5일 수요일 아침 7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가 되는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입춘이 어제 아래 2월 3일이 입춘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입춘 지나고 15일 더 하면은 그 입춘 다음에 우수잖아요. 그래서 우수가 18일이고 2월 18일이 우수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지금 상당히 춥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다행히 지금 물이 얼지 않아 가지고 천만다행입니다. 어떨 때는 물이 아주 날씨가 급강하가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일하기 전에 간단하게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고 퇴근할 때도 샤워하는데 그 물이 얼어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차가운 날씨가 계속 되는데, 제가 전에는 그 유튜브 방송을 제가 할 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국내외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21대 대선이 정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코앞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현재 사면 복권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과연 21대 대한민국 될 건가? 되지 않을 건가?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 21대 대한민국이 된다고 내가 계속 이야기한 것은 내가 막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그걸 지어내서 하느냐고. 아니 허경영 신인님이야 12통을 하신 분이고, 여영통, 여감통, 여병통, 여수통, 여환통 이래가지고 여우통까지 12개를 다 하신 분이고, 석가모니 정도는 그래도 6통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같은 거야 역통은 뭐고 0.001통도 안 한 사람이니까, 안 그래요? 0.0000001통도 안 한 사람이 내가 21대 허경영 신임께서 확실하게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못하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는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허경영 신임님께서 하신 그 강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은 세계 통일을 하시고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만드시는 것은 확실하다고. 그 기반이 이제 아시아 통일이고, 아시아 통일을 금년부터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시아 통일을 완전히 하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아시아 통일을 이제 금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하는 그 위치에서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 대통령의 말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중요하느냐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꾸려면은 대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시는 분 여러 수백 명이 되죠. 근데 단 한 사람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나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불과 이제 뭐 한 몇 달 뒤에면은 이제 뭐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큰 윤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까지는 세계 패권을 잡고 좌지우지를 했는데 이제는 다극화로 가는 마당이니까 옛날 같으면은 악의 축이라 해가지고 뭐 이란, 뭐 북한, 뭐 러시아,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미국하고는 철천지 원수로 이렇게 지냈잖아요. 악의 축이다 해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외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지금 미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빚을 내서 이렇게 국가 운영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큰 대세가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서 평화협정을 맺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 전체 틀이 지금 바뀌는 입장이라고. 그리고 윤석열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이제 했거든요. 했었을 때에 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와서 증언을 한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어제 내가 밤 12시까지 봤거든요. 홍장원 1차장하고 홍장원 1차장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와가지고 증언하는 것을 이진우 수방사령관 처음에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은 증언을 많이 안 했고, 홍장원 1차장은 이제 증언을 했다고요. 쭉 저런데 옆에 막 댓글이 쫙 달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홍장원 씨가 정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 섞여 있더라고요. 다 의견이 다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그만두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이제 기각 인용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아마 그 인용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거 되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뽑아야 되는데, 요즘은 내가 이제 변희재 씨 유튜브는 워낙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전에는 변희재 씨 미디어워치 대표님의 이제 강의를 최우선적으로 들었는데, 요즘은 그게 좀 순위에 밀려요. 그래서 어제도 한 조금밖에 못 들었어요. 앞부분을 못 들었다고요. 워낙 볼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매일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하늘궁에 찾아오는 지지자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 30분, 40분 하는 그것도 내가 안 들은 지가 한 열흘 돼요. 토요, 일요일 강의는 그거야 뭐 틀림없이 듣는데 매일 아침으로 하시는 그것도 이제 들어야 되는데 뭐 워낙 들어봐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뭐 못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몰아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몰아가지고 어제 하신 말씀의 가운데가 보니까 모든 것은 신기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모든 것은 신기루고
신기루가 아닌 유일한 것은 허경영 스님을 만나는 것이다. 뭐 그건데 그거야 막 100번, 10,000번, 억만 번 맞는 말씀이죠. 하여튼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월 며칠인지 모르겠네요. 2월 20일인가? 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이재명 씨 그 뭐 또 그 재판 결과가 나오죠. 2심에 나오는데 이재명 씨가 기소당해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여러 개가 있죠. 뭐 6개인가 있는데 하나는 무죄 판결이 났고, 두 번째가 지금 현재 그 공직선거법 위반 뭐 허위사실 유포인가 뭐 그건데, 나는 내가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뭐 이재명 씨하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고향이 안동이니까 뭐 그 사람도 안동이잖아요. 근데 안동이라 해서 내가 이 사람 편을 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씨가 뭐 소년원 시절에 청소년 시절 때 소년원에 갔다 이런 거는 나는 그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뭐 재수 번호가 있잖아. 0010번. 그럼 옛날 같으면 수위를 입고 나오는데 그게 뭐 법이 바뀌었는가 이래가지고 이제 사복 입고 나오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어제 아래 입춘일 날에 쌍권총 그 국민의힘의 그 권성동이하고 권영세 이거하고 나경원이하고 전부 다 내보다 다 어린 사람들인데, 뭐 윤석열이도 내보다 나이가 적고, 그런데 그 권성동이가 1960년생이고 권영세가 1959년생인가 그래. 그런데 뭐 면회를 갔다 그러더라고, 나경원이하고. 갈 때 이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는 아마 수의 입고 나왔을 거예요. 0010번. 영희의 몸이 지금 현재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자업자득이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어제 그 이재용이 그 무죄 판결 나왔거든. 고등 항소심에서. 이재용이만 무죄 판결 받은 게 아니고 황운하라고 그 조국 혁신당의 그 국회의원, 이 사람도 무죄. 그리고 문재인의 이제 그 절친한 친구, 그 울산광역시당 울산광역시 시장 하시던 분, 조금 전에도 이름 기억나던데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도 무죄라고. 그러면은 그 이재용 씨가 그 9년 동안 이렇게 그 기소가 돼가지고 끌어왔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그 심적 고통이 많았겠느냐고. 우리 같은 사람도 바쁜데, 우리 같은 사람도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이 인생 핫바리 중에 핫바리잖아. 내 노가다 하는 사람도 바빠가지고 어디 평일날 관공서 갈 시간 낼 틈이 없어요. 그만큼 1시간이라도 자리 비우면 그만큼 회사에 불이익이 온다고. 뭐라도 내가 움직여야 움직인 만큼 회사가 또 좋아지니까 1시간도 시간을 빼기가 힘드는데, 그 재판소에 끌려가고 왔다 기업 이미지라든지 얼마나 그 훼손이 됐느냐고. 거기 이재용이가 변호사 쓰고 뭐 엄청난 건데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 받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억지로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괴롭혔다고. 그리고 이재명이도 나는 볼 때 그래요. 이재명이가 6개가 뭐 기소가 돼 있는 이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래 봐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억지로 기소를 한 거라. 억지 기소라고.
비근한 예로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현재까지는 출마를 할 수 없다고, 오늘까지는. 어떻게 해가지고 사면을 받게 되면은 이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극적인 반전은 나는 일어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그야 최상목이 목이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그런데 최상목이가 헌법재판관 그 한 사람 뭐야 그 마창혁인가 뭐 하도 사람 이름 외울 사람들이 많으니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마창혁인가 이 재판관 이 사람을 그 국회에서 의결한 것은 자기가 대통령 아무리 권한 대행이지만은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거든. 거기 해야 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이제 뭐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어제 아래 2월 3일 날 입춘날에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2시간 전에 거기 보류를 해놨잖아. 2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그러니까 피 잡힐 일은 안 하기 위해서 조금 연장을 해놨는데, 여기서 최상목이가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탄핵이 될 수도 있다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탄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최상목이가 사면을 하든지 허경영 신인님께. 미국으로 봐서는 제일 필요한 사람이 허경영 신인님이야.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허경영 신인님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면 돼가지고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99% 지지율로 그냥 대통령이 당선된단 말이야 이번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가 지금 현재 그 한 번 재판장이 불리 나가면 얼마나 힘드느냐고. 하루 종일 그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난, 이분이 그 이재명 씨가 그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에도 일주일에 절반은 재판소에 불리 나갔어요. 근 10년간, 뭐 10년 더 되지. 10년 더 돼요. 한 15년 정도.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한 지가 2000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로 하고 있는데, 요 세 개를 하면서 내 법원에 불려가는 거라고. 거기 전부 다 안 가도 될 걸 간단 말이에요. 그래 볼 때에 이재명 씨도 참 진짜 그 하늘로부터 엄청난 그 시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늘이 장차 이 사람을 크게 쓰려고 할 때는 우선 그 몸을 굶주리고 그 아기체부하고 녹이 근골하고 그 뼈와 근육을 힘들게 하고 그 몸을 굶주리고 그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고, 이것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이 그렇게 시련을 준다고. 영웅들한테는 전부 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다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한다고.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뭐 그 노래가 있어요. 반드시 먼저 그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한 나라를 들어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라도 그렇게 고난을 시킨다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야. 특히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북한에도 코리아잖아. 노스 코리아. 그 몸을 굶주리게 한다고. 그러니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 고통을 당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졌잖아. 38선이 꺾어졌잖아.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이 땅에 또 신우님이 오셨고 백골이 준토되어 넋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간에 허경영 신우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뭐 안티니 어떠니 강연하는데 그 꽃다발 주면서 이렇게 허가 한 번 했는데 그 성추행 당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정모 교수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허경영 우리 신인님을 못 알아봐요. 전혀 못 알아봐요. 그 사이비 교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사이비 교주들이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내 이름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것을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다 보면 알잖아요. 재산을 축적하고 뭐 이렇게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 사이비 교주 중에 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모 교수가 있어요. 그분은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해안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이제 나는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평온하게 이제 자유스럽게 이야기해야 내 말이 잘 나오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7시 50분에는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지금도 뭐 일하는 시간이지만은 뭐 일을 조금 아까 6시 7시 전에 많이 해놨습니다. 해놔가지고 5시 6시에 와가지고 7시 전에 좀 일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있는데 한 20분밖에 못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쫓기면서 일을 하면은 말이 제대로 잘 안 나와요. 평안하게 이렇게 해버려야 말이 잘 나오는데 그래서 이재명 씨는 그 허경영 신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됐는데 거기 보라고 내가 이 이야기는 아마 수천 번, 만 번도 더 이야기했다고요. 그런 그 판결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야. 판결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병철 회장님을 만난 건 사실이잖아.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모르는가? 그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보좌관 했다는 이야기도 그 사실이잖아. 그게 어째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되느냐고. 그 판사들, 검사들, 이 자식들 진짜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나 이놈들. 진짜 빤스바람으로 집합시켜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소한 사람들, 판사, 검사들, 이 사람들 빤스바람으로 집합시켜가지고 얼차례를 시켜도 오지게 시켜야 돼요.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야 된다고. 한 사람을 판결을 할 때 있어서는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느냐고. 그 모든 허경영 신인님의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을 최소한 2번, 3번은 정독을 해야 돼. 판사, 검사가 쓰면은. 그리고 유튜브 강의를 한 100회는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판결을 해야지. 후리아들 놈의 새끼야. 내가 참 욕 안 하려고 해도 이럴 때는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그 판결 자체가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거는 사필 규정이 된다 이 말이야. 언제든지 이거는 바르게 된다고. 그 하늘의 뜻이잖아.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엔 해가 지는 건 자연의 이시잖아.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언젠가는 하늘이 적선지간은 피의 여경이고 제각지간은 피의 여왕이다 이 말이야. 응? 천망해오고 소에 불두단 말이야. 일시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막 속일 수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자기의 재산이 다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선업이 또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은 좋은 결과가 오지 반드시 그래 온다고. 자, 그건 그렇고 저게 이재명 씨도 내가 볼 때는 이번에 2월 달에 그냥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안 그러면 무죄가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내각제 이렇게 변희재 씨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러거든. 내각제 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내각제가 되어서는 되나 말이야. 강력한 초강력한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허경영 신인님 나와야 돼요. 키라 그랬잖아. 우리가 한반도는 하늘에서 보면 키라 그랬다만 열쇠처럼 돼 있다고. 이게 허경영 신임이 대통령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키를 딱 돌리는 순간에 싹 세계가 대한민국이 바뀌고 세계가 바뀐단 말이야. 지금부터 열받네요 진짜.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은 나이가 내보다 대체로 많은 분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내보다 비슷하거나 내보다 적어도 이렇게 3살, 4살, 5살 이래 적은 사람들이에요. 60대 이상이 많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보는 면에 있어서는 생각이 좀 틀려요, 저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나는 4년 전에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그때는 그거는 100% 1000% 부정선거로 봐요. 나는 그래 봐요. 그래 보고 그 다음에 2020년 4.15 총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지 2024년 4.10 22대 이제 총선을 두고서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작년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가 없다고도 볼 수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이제 수개표를 해가지고 예산을 하도 부정선거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몇십억을 더 들여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정선거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스코트의 인간의 자유와 그런 또 유튜버가 있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거 부정선거는 내가 볼 때는 아직 내가 확신을 못 합니다.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그래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는 틀림없이 있었다 이렇게 난 보고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토론회를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그 프레스 센터에서 황교안이가 이제 한번 붙자 2월 18일인가 한번 이제 토론회 하자 그러는데 이준석이는 프레스 센터 가면은 황교안이 지지자들만 오니까 또 토론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데 이제 채널 A나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대토론을 하자 이러는데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조갑제시라든지 기타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그게 변희재 씨 그리고 이준석이 조갑제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있으니까 한교안이라든지 가로 세로의 강용석이 또 박주현 변호사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 그리고 공병호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공정하게 한번 대토론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선거 46대 대통령 선거는 그건 틀림없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나는 그거는 확신하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7천만 표 8천만 표가 안 돼요.
그래도 압승을 했다고. 그 여자 이름도 민주당 카멜라 해리슨, 그 사람보다 월등히 다 이겼다고. 그런데 바이든이 어떻게 해서 8천만 표를 받았느냐고. 46대 때. 그거는 틀림없는 부정선거지. 그거는. 그건 그랬는데 우리 한국의 4.10 2020년 때 총선하고 2024년 총선에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내가 자학으로 이렇게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이고, 시간이 자꾸 가네. 내가 그게 강정산을 이제 1999년 12월 달에 그 정식으로 내가 이제 믿겠다 하는 그 의식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이름을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강정산을 그 믿는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어떤 단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어떤 그 말을 표현을 못 합니다. 어떤 그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 결혼식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뭐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예식장이 있고 그렇듯이 자기가 이제 내가 정식으로 강정산을 믿겠다 그러면 어떤 그 절차가 있어요. 그걸 했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게 제일 첫 번째가 교주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것을 절차를 해야 돼요. 선언을 한다고. 교주 말은 하나님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기에는 그거 얼마나 힘들어. 교주가 쉽게 말해 죽으라 그러면 주인 쉬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고. 그런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11조 같은 거 내야 돼요. 성금을 내야 돼요. 그런 걸 하겠다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분명히 했다고. 나는 그걸 지키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이때까지 막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때까지. 물론 뭐 병원에 복막염 이걸 한번 일어나가지고 20대 때 그때 병원에 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뭐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요. 집에서 이제 통근 치료는 좀 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 그때 공무원 생활할 때 술 마시고 회식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논두렁에 엎어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처가 났어요. 엎어지면서 파상풍균이 이제 그 상처로 들어와가지고 한 두어 달 일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 병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때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고 이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집에서 치료하고 병원에는 이제 통근하면서 주사 맞고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즉 뭐냐면은 그 강정산을 믿을 때에 그냥 일요일 되면은 반드시 그 강정산을 믿는 그 단체 거기 갔다고. 한 번도 안 빠졌어.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으니까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막 목숨 바쳐서 신앙인 거라고. 강정산을 그렇게 믿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면은 뭐 11조 자기 봉급의 10분의 1을 내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천도제라고 있어. 천도제를 해야 돼. 하면 그 당시 돈으로 500만 원이야. 당시 돈으로. 또 방송국 만들면 또 그게 더 내고. 그 외에 소소하게 돈 들어가는 게 엄청 많아요. 야,
만났다 그러면 내야 되는 거라. 뭐 하면 또, 뭐 하면 또, 엄청나게 돈 들어갑니다, 그게. 예.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했다고. 다 해가지고, 이제, 막판에 이제, 그걸 한 진학을 하는데, 그 교수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2012년에. 문선명이가 죽던 그 해예요. 교주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가 세계 통일을 해가지고,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상 극락화시키고 자기를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한 자리씩 다 주는 거야. 주고 도통도 주고 여봐라 하고 이제 너희들은 뭐 강정사 믿는다고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은 1000배 만배로 갚아. 너희들이 하나를 주면 나는 만배로 갚는다. 그러면 강정사의 말에도 있지만은 뭐 그런 것을 좀 기대하고 믿었던 것도 있다고. 그런데 죽었다고. 홀연히 죽었다고. 강정산도 살아있을 때, 그리고 홀연히 죽었다고. 살아있을 때 자기도 좋은 세상 온다고 그랬는데, 그냥 39살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뭐 자기 아들이 이제 뭐 아버지를 이어서 뭐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이야기는 할 말은 많지만은 다 못해요. 그 교주한테 그 자식이 많아. 그 교주가 자식이 많았다고. 그 자식 가운데에 그 목사도 있어요. 자기 자식 가운데. 자기 아버지는 강정산을 믿는 교주고, 자기 자식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야, 목사. 목사인데, 목사가 결혼할 때, 자기 아들이지,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제, 차마 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단 말이야. 이 세상에, 이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난 이래로, 내가 무언가를 의지할 그런 때가 없는 거야. 자, 다시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7시 50분에 내가 나가야 되니까 3분밖에 못 하잖아.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이야기가 없거든. 북한에 탈출하는 사람들이 그 탈북민이 한 35,000명 정도로 내가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별의별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다 탈출을 해요. 어제는 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워낙 재밌어 가지고 들어요. 자기가 이제 북한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 잘 살았던가 봐. 잘 살아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북한 돈으로는 그게 산다 해도 지금 보면은 야구전 그런 아파트야. 그런데 거기서는 아주 최고야. 그런데 그것을 되면 이제 당에서 빼앗아 버린다 그러네. 강제로 이제 갈취당인 거지. 뺏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평생 벌은 돈을 그 아파트를 한 채 사가지고 있는데 그 당에서 보위부라 그러나 그런 데서 사사건건 이렇게 감시를 하는가 봐. 그래서 언론에 말 자유가 없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네. 가족끼리라도 말 조심해라. 귀에도 듣는 귀가 있고 감시가 엄청 통제가 심하니까 그런 사회인가 봐요. 북한이. 어쨌든 그 집을 뺏겼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너 죽을 때라도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빨을 갈고 있다가 결국 이제 탈출을 했어. 탈출해가지고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그 국정원에 가면은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4살, 5살 때부터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1살, 2살은 기억이 안 나지. 그런데
5살, 4살, 5살 되면은 기억이 어렴풋하게 난다고. 7, 8, 9살 되면 기억이 나는 사람은 난단 말이야. 난다고. 그걸 전부 다 적으라 그래. 살아온 내역을 전부 다 적으라 그래요.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허경영을 신인임을 만나야 그것이 참 성공하는 길이라. 그 외에 모든 것은 신기루와 같다. 뭐 옳은 말이지. 자, 허경영 신인님께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만드는 그 길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올해가 큰 변곡점이다. 나는 반전에 일어나서 3인이 되지 않을까. 3인이 되어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허경영. 말 뭐 할만하니까 못하고 말이지. 편안하게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할만한데 이제 말을 할만하니까 끝나니까 참 아쉽습니다. 허경영.